안녕하세요. 월세 모닝콜 김세연입니다. 네,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좀 뒤숭숭한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예, 저도 아이를 키우고 가족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마스크 착용 철저하게 하고 있고, 예, 손 닦고 손 씻고 뭐 손 소독제 이용해서 소독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철저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이제 수업할 때도 보면은 다들 이제 마스크 착용하면서 굉장히 조심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좀 불편하시겠지만, 그래도, 예, 이 사태가 좀 진정되기 전까지는 좀, 불편함을 좀, 감수하시고, 예, 마스크 착용과, 예, 위생 상태, 또 사람 많은 데 가셔서 조심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 제가 월세 세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해요. 지금처럼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쵸? 저희 교육생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자영업자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리고 저희 교육생들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지인분들도 사업을 하거나 이런 장사를 하거나 이런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본인이 어떤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그죠? 뭐 운영의 잘못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이렇게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일어나는 일들이 간혹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은 내 일이 아니겠지, 나한테 일어나지 않겠지 생각하시지만, 이런 일들을 겪고 당하시는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죠? 저도 이제, 제가 이렇게 경매나 이런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그거였잖아요. 저희 집의 가장인 이 실장님이, 네, 아버지한테 이제 간 기증을 하면서 이식 수술을 하는 와중에 좀 이렇게 쇼크가 와가지고 좀 안 좋은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거기에서 많은 것을 느끼고 굉장히 불안했었고, 예, 좀 무서웠죠. 그죠? 그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거라고는 단 1도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막상 그런 상황이 눈앞에 이렇게 탁 닥치니까 제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간호도 해야 되잖아요. 병간호. 그러다 보니 이제 맞벌이를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제 수입이 몇 달간이 이제 정지가 되고 이런 좀 안 좋은 상황을 겪다 보니, 예, 저도 이렇게 월급만으로는 안 되겠다. 뭔가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좀 이렇게 돈이 나에게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이제 월세 세팅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세 차익을 많이 보고 싶어 하세요. 대부분이. 저 역시도 그래요. 예, 뭐 크게 벌면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근데 모든 투자를 이런 시세 차익만 보고 하시는 것보다는, 예, 시세 차익도 보지만 또 월세를 세팅할 수 있고 수익률이 좀 좋은 거, 뭐 빌라나 상가 같은 것도 괜찮고요. 그죠? 지방에는 이런 소형 아파트들, 이런 것들도 거의 무피 투자를 하면서 월세 수익을 내는 그런 물건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생들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죠? 다만 얼마가 잠깐 묶이더라도 수익률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면 이 뭐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예, 뭔가 수요층이 받쳐주고, 예, 앞으로 뭐 더 이상 떨어지지 않거나 또는 뭐 많이 오르진 않겠지만 그런 지역을 좀 공략을 해서 월세 세팅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요즘에 많이 느낍니다. 저도 뭐 이렇게 교육 사업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이 월세가 매달 들어오고, 내가 생활하는 데 전혀 지장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왜냐하면 집에는 세입자가 살고 있고, 이 세입자가 살려면, 월세를 잘 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보통은, 제가 경매로 낙찰을 받아서, 바로 팔아서 시세 차익 보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물론 좋아요. 하지만, 저는 지그재그 투자 많이 하라고 말씀을 드리죠. 월세와 전세. 예전에는 제가 이제 수도권의 월세, 서울의 전세 해서 지그재그 투자를 하시라고 했는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대출 규제나 이런 것들이 많이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좀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지그재그 투자라는 거는 수도권과 서울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세 월세 이렇게 세팅을 하라는 말씀인 거죠, 제가. 그래서
월세는 좀 수익률을 보시고 수요층이나 이런 것들 좀 조사를 잘 하셔가지고 월세 세팅을 그래도 기본적으로 100만 원까지는 좀 해두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도 100만 원이 매달 내 통장에 들어오면 이자를 제하고 들어온다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조금 많이 힘들지는 않으실 거예요. 네, 그리고 전세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수도권에 막 전세를 좀 놔야 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전세를 놓고, 나중에 뭐 2년, 4년 정도 돌렸다가 또는 뭐 단기로 매도할 수 있으면 단기 매도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매는 이제 시세보다 싸게 사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시세보다 싸게 산다면은 바로 팔아도 또는 2, 4년 정도 굴려서 막 오르지 않더라도 그죠? 오르지 않더라도 내가 그 시세보다 싸게 산 만큼의 시세차익을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요즘 같은 경우 여러분들 보세요. 집값이 뭐 오른다 뭐 내린다 막 말을 하시지만 뭐 오르면 올라서 못 사고 그죠? 사면 떨어질까 봐 못 사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졌어요. 이렇게 좀 부동산 투자나 이런 것들이 좀 소극적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켜보다가 시작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집값 1억 올랐다 2억 올랐다 뭐 1억이 정말 작은 돈도 아니고 뭐 누구 집 뭐도 아닌데 그죠? 뭐 1억 2억 막 얘기할 때 본인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뭐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서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규제나 이런 것들이 많이 19번째 규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오르고 있고요. 서울을 또 묶어놨더니 그런 외곽의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풍선 효과로 또 올라가고 있고, 그죠? 뭐 조정지역 좀 해제했더니 난리가 나가지고 또 다시 조정지역을 또 묶어놓고, 예, 앞으로 이런 규제들은요, 점점 더 많이 만들어질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만들어진다고 해서 이 부동산을 그렇게 막 꽁꽁 얼음처럼 묶어놓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저희가 현명하고 지혜롭게 투기가 아닌 투자로서 좀 생각을 하고 바른 방향으로 안전하게 투자를 해서 좀 나의 미래에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좀 준비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런 힘든 상황이 와도 잘 버텨내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는 분명히 월세 세팅을 꼭 하셔야 한다라는 여러분들에게 좀 메시지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육생들도 이제 전화가 오는 걸 보니 요즘에 뭐 월세 요구 안 해놨으면은 제가 좀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처음에 본인들도 좀 경매를 받아가지고 바로 팔아서 뭐 좀 투자금을 불리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월세 세팅을 3개 정도, 2개 정도, 뭐 5개 정도 해놨더니 굉장히 든든해요. 왜 매니저님이 이렇게 월세 세팅을 하라고 했는지 제가 알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말에 좀 귀 기울이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겠지만 힘내시고요. 저 역시도 힘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좀 유익하고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는 이런 영상들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월세 모닝콜과 함께 열정 가꾼 마음에 꼭 담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월세 모닝콜.